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부모들 존재하죠? 네, 있어요. 네, 가슴 아프지만 네. 보통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부모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건 네. 공부랑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측면이 선배맘의 입장에서 우리 후배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뭔가 갈등 상황이 있거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가족 심리학자이시면서 정신과 의사 딸을 키운 엄마이십니다. 많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학업, 공부와 관련해서 실망 그리고 갈등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특히 시험 점수를 너무 못 받아오면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갈등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지. 부모가 실망하면 안 되죠. 아이는 실망할 수 있어요. 부모라면 그렇게 실망하는 아이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부모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이가 실수를 해오면 실수한 만큼 상을 줬어요. 사탕을 줬어요. 실수를 한 만큼. 한 만큼. 네. 4개 틀렸어. 그러면 예쁜 사탕을 4개를 주고, 2개 틀렸어. 그럼 2개를 주고,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아이디어였는데, 그 선생님은 실수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오히려 사탕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마. 괜찮아. 이거 사탕 먹고, 다음에 위로를 가져.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발상이 너무 좋아서, 저희 성장기 내내 그 방법을 실천했던 것 같아요. 위로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아이의 실망을 또 부모의 실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따님이 지금 정신과 의사. 네. 그 꿈을 언제부터 가졌나요? 의사란 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성적이 너무 좋아서 뭐 이 점수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갔고, 근데 공부를 좋아하니까 만약에 의대를 나와도 내 적성이 아니면 언제든지 다른 거 할 수 있어. 고등학교 한 번 더 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의대 공부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가 선택을 했거든요. 정신과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저의 영향이 아니라. 제가 물어봤죠. 너 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정신과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다른 것들은 뭔가 병의 발견, 이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더 많이 집중하면 정신과는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병을 치유할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전공이어서 이게 자기한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진로 전체에서 아이가 스스로 지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게 했지, 저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영향이 좀 있기는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직업이 심리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시너지가 있어요. 서로 대화가 통하고 또 서로 연결되면서 연구도 같이 하고, 뭐 저희도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또 아이도 어떤 조언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아이의 진로는 아이가 평생 가져야 될 진로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가 선택해서 한 거라면 엄마 아빠가 죽으면은 재미없는 거 지가 그거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네가 즐겁고 신나는 일 찾아라, 이런 걸 항상 강조를 했죠.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건 네. 공부랑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측면이 선배맘의 입장에서 우리 후배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할 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부부가 유학을 했고, 유학에서 돌아온 게 아이가 10살 때였어요.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잘 지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려오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길 떠날 때 헤어지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또 내지는 한국에 와서는 잘 적응할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일주일 전인가 아주 정말 짧은 기간만 남겨놓고 우리가 떠나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들어갈 거야 했는데, 그게 고민을 해서 그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좀 후회가
후회가 돼요. 그 아이가 너무 갑작스럽게 독일 생활에서 이별을 해야 됐고 한국에 와서 정말 한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한두 달 이상을 아주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더 아이를 믿어줬어야 됐어요. 아이가 준비 충분히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작별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작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을 느끼지만 또 극복도 해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어주지 않고 그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짧게 만들었는데 결코 내가 짧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작별이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만약에 이런 결정들을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또 좀 편안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할 때 그 기준을 가능하면 자녀를 좀 믿으세요. 저는 그 순간은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르게 환경을 만들어주지.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아이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 힘들어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래 힘들지. 그럴 때 속상하지. 예. 이런 거를 부모가 해줘야 되지. 그 아이를 믿지 않고 내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적응하지 못할 거야.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돼서 한 부분이지만 네. 지나와서 보시니까 네. 아이 스스로가 견디고 감당하고 그럼요. 사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사실 아이들 공부나 학습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알아서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미분화라고 봐요. 아이를 남으로 보지 않아요.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 보고 내가 좀 잘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잘 컨트롤해야지 이 아이가 잘 될 것 같고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아이를 상처받게 만드는 그런 지점. 정말 아이들은 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형태로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마음껏 자기의 삶을 펼칠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는 옆에서 바라봐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막 박수 쳐주고 관심은 주셔야 돼요. 아이 넌 너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자녀라도 타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타인인 상태로 분명히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최대한 관심을 줘야 되는 거고 학교 갔다 와서 친구랑 싸우고 울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속상해. 아이고 엄마도 같이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 완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떨 경우에 이 부모가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막 분개해서 뭐 본인이 나서서 해결을 한다라든지 이거는 너와 나가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분리의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분화라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분화 개념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일단은 분리가 돼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낫지만 분명히 이건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인격체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분리된 상태에서 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눈빛만 봐도 엄마들 알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문 탁 열고 엄마! 하는 순간 그 엄마 목소리에서 우리 아이 상태가 보이잖아요. 아이가 오늘 신이 났구나. 오늘 아이가 속상한 일이 있구나. 그 감정을 잘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또 짜증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 긍정적으로 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눈빛 보니까 이런 마음이 속상하구나. 이런 거는 좀 신이 났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그럼 이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믿게 되고 더 잘 표현하게 되고 이런 정서적으로 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부모들 네. 존재하죠. 네, 있어요. 네, 가슴 아프지만 네. 보통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부모가 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불안해요. 스스로 자기 삶에 자신이 없어요. 그럼 이 모습이 그대로 투사가 돼서 내 아이를 그렇게 봐요. 아이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잘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아이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 정말 자녀를 망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많이 믿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 하니까 공통적으로 딱 떠오르는 상이 신앙, 뭐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요. 신앙 가진 사람들 뭐 안 보이는데도 믿는 거 아니에요.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의 미래 안 보여요 아직. 그런데 그냥 믿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짓 보고 내가 믿어줄 수 있지. 이거 안 돼요. 게임을 하던 뭘 하던 그래도 너는 좋은 의지가 있을 거야. 너는 뭔가 좋은 관심사를 찾아가서 잘 될 거야. 이거를 믿어주는 거.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는 부모들은 결국은 멀쩡한 아이도 그냥 망쳐놓더라고요. 이게 같은
같은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불행한 아이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본인이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행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너무 많이 감사할 일, 행복할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정반대로 불행한 거, 부족한 거, 슬픈 거, 답답한 거 이런 것만 느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피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 요거를 피하다가 결국은 불행 능력이 커져요. 불행 능력. 예, 불행하게도. 그럼 불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정말 쉽게 접근해야 돼요. 행복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행복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날씨가 뜨겁지만 곡식들이 무르익는 소리가 들리네. 그 다음에 시원해지면 얼마나 이 느낌이 달라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잘 뛰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같이 신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편안한 아이들이 되는 거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시험 봐서 2개밖에 안 틀렸어요. 8개 맞았어요. 근데도 이 아이들은 2개 틀린 것만 갖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18개 맞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금쪽이 사례들만 네. 봐도 결국 아이의 문제는 부모에서 비롯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되물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했었는데 대물림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봐요. 이게 남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 마음으로는 나 같은 불행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물림이 돼버려요. 정말 남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대물림이 오히려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상처가 있으면 자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답답했고 화가 났던 사람이 대상이 누구인지 그게 부모였는지 아니면 남편이었는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건강해지고 본인의 눈이 맑아져야지 아이를 볼 때 내가 색안경을 끼지 않고 아이를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상처가 깊을 때는 아이가 잘 되는 거 보고 보장받거나 아이가 잘 되는 거 보고 행복을 찾으려는 생각을 접고 내 불행은 내 선에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심리학 전공하시고 많은 상담을 하시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지금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눠봐도 말을 참 이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가족끼리면 더 존중해야 되지만 친할수록 말을 또 함부로 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분위기의 가족 꽤나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모님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언어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머릿속에 여기 가슴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내지는 나는 말은 이렇게 겉으로는 거칠게 하지만 속정이 있어. 그거 다 너무 비겁한 변명이에요. 이 뒤에 숨으면 안 돼요.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 다예요. 속에 있는 말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한마디 어떻게 뱉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아이.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 보면 정말 멀쩡한 아이들이에요. 예쁘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엄마가 늘 걱정 속에서 넌 뭐가 될래? 너 그렇게 게으르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명문대에 가서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도 항상 내면의 소리가 난 뭐가 되지?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항상 그 말이랑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뱉은 말이. 그래서 정말 말은 말 속에 존중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말이어야 되고 또 유용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막 에너지가 불끈불끈 나고 어떤 선한 의지들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아름답고 존중의 이야기. 절대로 아이 아무리 내가 낳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격체로 대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부모님들이 애한테 하시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아기 얼마나 잘 잤어. 오늘 하루는 얼마나 신나는 하루가 될까. 다리 막 주물러주면서 이 다리를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닐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아이의 하루는 어떻겠어요. 빨리 일어나. 너 안 가면 또 지각할 거야. 너 학교 안 가면 뭐가 될래. 이 아이의 하루는 어떻겠어요.
가능하면 정말 예쁜 말 쓰는 거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문득 드는 궁금함이 교수님이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언어를 이쁘게 하시게 되신 건지 아니면 물려받으신 건지 약간 이게 궁금해집니다. 저는 정말로 그 부분에서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정말 좋은 얘기만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도 항상 그러셨어요. 딸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엄마가 잘할 때 기쁨만 준 아이였는데 너 잘하는 모습이 똑같구나. 엄마는 그 말씀 하나로 저도 건지고 딸도 건지고 존중해주고 근데 정말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로 나오면 그 상황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순간. 어머님은 평생 시집살이 하셨는데 시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로 생신잔치 뭐 이런 거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럼 뭐 손님이 옛날 같은 경우에 한 200명도 오르셨대요. 그러면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이렇게 200명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너무 복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한 번도 부정적인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연로하셨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도 지금도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잘 지내? 그럼 엄마 잘 지내. 엄마 하는 일도 많아. 책도 읽고 요즘 재밌는 유튜브도 보고 즐거워. 항상 그렇게 즐거운 얘기로 하니까 오히려 제가 엄마를 더 규칙적으로 찾아가게 되고 가면 오히려 제 마음도 같이 막 힘이 나고 이 말이 주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정의 금수저시군요. 너무 감사할 일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받았으니까 또 제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제 학생들을 통해서 또 제 아이를 통해서 또 그대로 많이 되돌려 드려야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분들 중에서 어쨌든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뭔가 갈등 상황이 있거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즐기세요. 아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이랑 하는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즐기고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으면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저까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